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새해 유망 업종 섹터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김윤상 이사 모시고 철강과 비철금속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난 3년간 따져보면 수혜를 누린 업종 중에 하나가 철강이었는데 예. 올해는 아주 부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이 철강과 비철금속 올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사실 안 좋을 걸로 예상은 됐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첫 번째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작년 하반기서부터 본격화된 이제 글로벌 긴축과 관련된 좀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긴축 구조, 긴축기에서는 이제 실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뭐 철강을 포함한 비철금속과 같은 커머더티 가격은 전부 다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철강을 비롯한 매크로 환경, 그 철강을 비롯한 커머더티 환경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중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 코로나,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 물론 지금은 대규모로 완화가 됐지만은 일단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전방 산업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했고요, 중국이. 그렇죠. 특히나 그 철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철강 수요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이제 부동산 관련인데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공동 부유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적 수요가 이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둔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와중에 일단 뭐 부동산 업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동성, 뭐 대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억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철강 수요가 굉장히 오래 들어와서 이 부동산 부진 때문에 큰 폭으로 부진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올해 이제 철강 업종이 부진했던 좀 이유고요. 다만 그 3, 4월에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본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뭐 니켈, 뭐 철강 이런 것들을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제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좀 수급적으로 좀 공급이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뭐 전력비 급등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더 파급이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뭐 코스트 급등, 수요 부진 이런 측면으로 연결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반짝했지만은 오히려 가격이 이제 수요 부진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긴축 영향으로 급속도로 좀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저희 업종한테는 좀 상황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트, 네. 그다음에 긴축, 네. 그다음에 중국의 위축, 뭐 이런 예, 것들이 뭐 삼중고라고 할 만하네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네. 철강의 업황이란 거는 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 딸려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면서 네네. 뭔가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예. 정작 이사님께서는 중국 부양책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 어떤 이유입니까? 저도 요즘에 중국이 하도 이제 정책적으로 복잡해가지고 하도 전화를 많이 해서 국제전화비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 저는 1월 달, 2월 달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조만간 있으면 1, 2월이 이제 접어드는데 중국의 그 재고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즌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중국의 철강 수요를 보다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북반구 쪽 소비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건설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1월 달, 2월 달에 중국이 동절기에 접어들면은 거의 모든 건설 활동이 중단이 되면서 거의 그 건설 쪽의 어떤 철강 제출가 거의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그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1월 달, 2월 달은 철강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시즌이다라고 하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코로나 유행이 확산될 경우에 최근에 결국 이제 그 수요 자체에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좀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굉장히 좀 단기적인 이슈이긴 한데 지금 철강사들,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재고가 많게 되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연말에 밀어내기라든가 굉장히 저가로 물건을 밀어내기 하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좀 나타날 수가 좀 있겠고요. 제가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아직은 그 철강사들한테 물건을 받아가는 이제 수요처들이
그 전방 산업과 관련된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약간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과도한 기대감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지금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네네. 중국 철강 수요가 일어날 수 없는 시기이긴 예, 하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사님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네. 2분기 내년 2분기부터는 철강 업황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예, 예. 바로 그런 이유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걸 약간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3월서부터는 서서 이제 건설 수요가 이제 재개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이 그 동절기 공장을 많이 돌림했다는 그 스모그 때문에 예. 공장 가동을 중단을 시켜가지고 막상 3월이 되면은 수요도 늘어나지만은 그동안에 못했던 생산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게 없었는데요.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절기라 하더라도 수요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감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이 돼서 날씨가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 회복에 따른 어떤 저희가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국의 부동산 지표가 지금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네. 뭐 부동산 투자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규 착공 문제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거의 한 40%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게 올해 3월 달 또는 4월 달부터였고요. 이 얘기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내년도 3, 4월이 되면 기저효과 때문에 이 감소폭이 현저하게 둔화가 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어떤 부양책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플러스 전환할 수 있는, 즉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 더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모멘텀이 분명히 3월 달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은 양회가 바로 3월에 열립니다. 그렇죠. 네. 중국도 아무튼 뭐 코로나 이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뭔가 부양하는 그런 네네. 의지를 보이겠죠. 네. 자, 철강업종 최선호주로 물론 네. 당연히 대표 기업인데 네네. 포스코홀딩스를 꼽았는데요. 네. 어떤 배경일까요? 본업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지만, 회사 자체가 그 기존의 본업뿐만 아니라 좀 많은, 특히 이제 리튬이나 이런 어떤 배터리 소재 쪽으로 많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안정성이 성장성까지 겸비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뭐 3월 즈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업황 반등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 이런 어떤 이런 흐름으로 이제 본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리튬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제 투자가들이 좀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포스코의 리튬 비즈니스가 어떤 전체 실적에서 기여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증시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네. 포스코홀딩스 하면은 사실 네. 철강사라기보다는 뭐 소재사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리튬을 중심으로 한 네. 이 포스코홀딩스의 신사업이 가치로서 부각되는 건 언제쯤일까요? 지금도 사실은 글로벌 철강사들이 주가 낙폭에 대비해서 포스코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어느 정도 그 포스코의 주가 지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포스코가 지금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이게 내년 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생산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말에 43,00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요. 2024년도에 25,000톤, 그 다음에 25년도에도 25,000톤에서 약 10만 톤 정도의 어떤 리튬 생산 능력이 2025년 정도까지 확충이 되게 되는데, 아마 어떤 그 생산 개시 시점, 생산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서 투자가들은 아마 그 가치를 조금씩 더 높게 반영을 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10만 네네. 톤이면 뭐 전기차로 환산하면 소요량을 환산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대 60kg 정도 지금 들어가고요. 제가 그걸 지금 곱셈을 아직 헷갈리는데. 저도 나눗셈 금방. 그래서 아마 좀 상당 규모로 그렇게 좀 상당한 규모겠네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50만 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홀딩스 네.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38만 원 정도 제시를 했고요. 사실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리튬과 관련된 어떤 가치를 한 7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추정한 어떤 그런 가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10만 톤 정도의 어떤 포스코의 리튬 생산량을 가정을 했습니다만, 어떤 포스코 자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한 30만 톤 정도까지 어떤 규모를 계속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리튬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약간 빠지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주가에 급격하게 반영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만하게 주가의 어떤 우상향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비철금속 쪽도 좀 살펴보죠. 비철금속과 배터리 소재 그리고 네. 귀금속 중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긍정적인 분야가 어딜까요? 내년도에는 역시 저희가 경기가 좀 안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귀금속, 이제 금과 은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작년에도 사실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 가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이제 그 긴축에 접어들면서 이제 실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사실은 저희가 금 가격하고 실질 금리하고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 저게 역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여러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금 가격이 하락했던 게 바로 이제 실질 금리 급등 때문인데 지금 미국이 긴축 속도를 완화함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 금리의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그 금 가격이 경기 불확실성과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그 버무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경기적인 모멘텀 둔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그렇게 좋을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올해 비철금속 중에서 많이 오른 게 니켈이잖아요. 맞습니다. 니켈은 내년에도 좀 강세를 띌까요? 예, 니켈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전기차가 내년도에 조금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둔화가 될 거기 때문에 니켈 가격도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은 니켈은 공급 자체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인도네시아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그 저금 니켈들. 그러니까 니켈함이랑이 적은 이제 산화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걸 이제 배터리용 니켈로 만드는 어떤 이런 시도들이 요즘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어떤 인도네시아의 프로젝트에 중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IRA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게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이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인도네시아가 그 알루미늄을 만드는 광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런 어떤 그 대표적인 그 매장량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결국 이제 또 어떤 그 공급과 관련된 또 여러 제한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튬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좋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니켈은 그런데 리튬은 뭐 펀더멘트는 견고하지만 내년엔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전망하셨어요. 예. 어떤 이유인가요? 펀더멘탈은 너무나 좋은데요. 일단 뭐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수요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침투율 자체도 굉장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견고하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좀 증설 물량이 좀 많습니다. 포스코의 물량도 이제 내년 말서부터 나오고 이제 글로벌 업체의 증설 물량이 좀 올해하고 내년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공급이 단기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연말로 일단 일단락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중장기적인 어떤 뭐 수요에 대한 흐름을 꺾지는 못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요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비철금속 업종의 최선호주로 고려아연을 꼽아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그 고려아연은 아연, 그다음에 납, 그다음에 금은, 동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뭐 아연이나 연, 동 이런 어떤 비철금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뚜렷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일단은 금과 은과 금은에 대한 어떤 귀금속 가격 강세,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어떤 본업에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포스코처럼 니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황산니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박, 그다음에 전구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를 지금 고려하는 지금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서부터는 저희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동박 생산을 고려하는 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과는 이제 전구체 생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황산니켈을 그 자회사의 그 KGM을 통해서는 이미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어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그 신사업 모멘텀들이 향후 몇 년간의 어떤 그 주가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내년에 철강과 비철금속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은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뭐 내년도에도 긴축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가 좋아야지 사실은 저희가
철강 가격도 오르고 비철금속 가격도 오르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아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고려양과 같은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과 성장성을 어떤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주가 자체는 굉장히 양호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좀 선별된 어떤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갖고 투자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철강, 비철금속 여러 가지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윤상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